오늘은 상가 입점 시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상가, 좋은 점포를 찾고 계신가요? 대박날 상가를 찾고 싶으시죠?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상가 입점 시는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첫째는 지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인근 상점이나 동종업종, 대형 점포 등 영업 상태는 어떠한지, 상권 내의 주거 사원과 소득 수준, 세대수와 연령층은 어떠한지, 해당 지역이 상권이 성장기인지 쇠퇴기인지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과 보험 관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경쟁업체에 위치하고 영업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 경쟁업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공존은 가능한지, 보험관계에 있는 상품을 취급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의 거리와는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매출 관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익은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고객 수가 얼만큼 증가되리라고 기대를 하는지, 그리고 최악의 매출로 상가를 운영할 경우 내 자본력은 충분한지 이 정도도 체크를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상가의 물리적인 상태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점포나 상가의 폭, 넓이, 형태가 적당한지, 도로에 접해 있는지, 주차장은 여유로운지, 그리고 상품의 수송과 재료 같은 거 배송할 때 그는 용이한지, 그리고 설비 문제와 작동 상태는 정상인지 이 정도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대 가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변 상가와 비교해서 임대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상가는 나중에 매각할 때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변 상가와 비교해서 적정한 임대인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하고 유지비 같은 거, 공과금 같은 거 다 통틀어서 그 적당한지를 체크를 하고 그게 내 자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 입점 시에는 기존 상가를 인수하는 인수창업과 신규로 창업하는 신규 창업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인수 창업과 신규 창업은 체크해야 할 사항이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인수 창업 시 체크리스트인데요. 인수 창업은 기존에 있던 영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서에 청소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법은 임차인이 아니가 건물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폐업을 하고 나가더라도 그 건물에는 그 잔여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법 위반을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제 인수는 가능한데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집주인이 낼 건지 아니면 임차인이 낼 건지 이것도 미리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합의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임차인하고 신임차인이 구청에서 인수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구임차인은 영업등록증, 신분증, 도장만 있으면 되고, 신임차인은 식품위생교육증, 보건증, 그리고 관련 해당 허가 서류 같은 걸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가시는 구임차인이 참석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 쓸 때 미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임차인이 필요한 서류가 영업등록증, 신분증 이런 게 있는데 참석을 못하면, 그리고 대리인이 그 서류를 가져갈 수 없으면 인수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 3, 4개월 전에 저희 사무실에 있었던 일인데요. 식당을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지방에 있는 구치소에 있음을 알고 계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잔금 치르기 전에 그 필요한 서류를 그 대리인이 가져오기로 특이하게 넣고, 잔금 날짜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길게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는 잘 되긴 했지만 잔금 치를 때까지 신경 써야 되고 조마조마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시 체크리스트인데요. 신규로 창업할 때는 입안 건축물이 있으면 영업 등록도 할 수도 없고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창업할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입안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식당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정화조 용량이 적당한지를 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뭐 3, 40평 이하는 상관이 없지만 좀 대형 식당 같은 걸 운영할 경우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정화조 없이 지자체 오폐수 하수 종말 처리로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용량이 초과를 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이제 건물주 사장님이 낼 건지 임차인이 낼 건지 미리 합의를 하고 계약서 특이하게 기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된 건물일 경우는 도시가스가 추가로 정수를 가능한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1층에 상가가 뭐 소매점이나 편의점이나 뭐 공방 같은 게 있다가 음식점으로 바뀔 경우는 도시가스가 필요한데 설치가 안 돼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도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 업종이 바뀌면서 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안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쓰기 전에 폐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만약에 폐업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잔금 치르기 전까지 임대인이 폐업 신고를 책임지고 해준다는 그런 특약을 놓고 그렇게 계약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가나 점포는 물리적인 하자도 많고 법률적인 하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꼼꼼히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추후에 발생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